투자 전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창 김우식 고수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왜 한숨을 쉬시고 그러십니까? 시장 이제 개장을 앞두고 사실 너무 삼성전자 7만 원 깨졌다. 장중에 원달러 환율 뭐 1,200원까지 갔다. 그렇죠. 2,900선까지 위태위태하다. 너무 불안한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자리인가 싶다가도 사실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좀 내려놔야 돼요. 중요한 건. 안 예. 내려놔지는데. 예, 그러니까 문제죠. 왜냐하면 장 초반에 우리 시장 패턴을 잘 보시면 똑같은 패턴이 뭐냐면 이번 연휴를 앞두고 미국 시장이 1% 전후 빠졌거든요. 1% 전후 빠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정상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한 0.6에서 한 1% 전후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제 장시장을 딱 보면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게 시작한 거예요. 또 시작이구나. 그게 안 좋은. 이게 들었다 놓을 때가 더 충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예 그냥 그럴 때는 뭐 마땅한 자리 1% 내려앉았다가 딱 시작하는 게 오히려 양봉의 반등이 나와서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괜히 기대감으로 또 떴다가 들었다 놔버리니까 데미지가 더 큰 거예요. 그걸 좀 내려놓는 게 좀 필요한데 아직은 그게 안 나오는 것 같고 카타르시스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예,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딱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가 물 빠지면 민낯이 드러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딱 그 국면이에요. 작년에 우리 종목들 시장에 올라왔던 게 과연 뭐 때문에 올라왔을까? 뭐 기업이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물이 들어와 그런 거 아닙니까? 유동성의 힘이잖아요. 지금 유동성이 빠져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 빠지니까 그 기업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 실력인지 돈빨인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구분이 되는 거고. 요건 아마 연말까지 종목 간에 이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시장을 전반적으로 오늘 지금 방송 내용을 컨셉을 잡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변한 게 없으니까. 한 6월부터 제가 포트폴리오에 현금을 박아 넣었고 그때부터 이제 좀 박아 넣었고요. 그리고 최근 뷰도 제가 좋게 얘기할 일은 없었고 최근에 또 안 좋은 분위기 말씀을 드렸고 현금 비중 더 늘리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지난주는 심지어 추세선이 하향으로 이미 기울었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극도로 투자를 자제하라는 말씀 드렸고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현금 비중 더 많이 가져가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린 상황에서 오늘 딱 앉은 자리에서 한 주간 더 빠졌거든요. 주가는. 그러면 상황이 변한 게 있느냐? 문제는 상황이 변한 게 없어요. 더 빠졌잖아요, 그래도. 더 빠졌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주가 하락만큼 더 큰 호재는 없어요. 주가 하락만큼 좋은 건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PR로 봤을 때 뭐 싸졌다. 주가 빠지면 싸지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장담하느냐? 왜냐하면 어차피 실적 대비 싸진 걸 따지는데 그럼 실적도 트레일링이 아니고 포워드 PR이잖아요. 미래 1년 후의 실적이 이렇기 때문에 쌉니다인데 그 실적을 누가 장담하냐고요, 지금. 왜냐하면 실적에 대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컨센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근데 지금 정치 주변 악재들을 보시면은 조금 나아진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뭐 중국 헝다 디폴트 문제 있었고 미 연준 긴축, 미국 연방 부채한도 이거는 별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해결이 뭐 된 상태고 반은. 그다음 미중 무역 갈등, 또 플랫폼 기업 규제 등등이 있는데 뭐 미중 무역 갈등 같은 경우는 뭐 정상회담은 한다는데 실무진은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중국의 전력난 해결이 좀 필요한데 요거 석탄 증산 지시가 있어서 그나마 좀 반가웠는데 갑자기 또 석탄 산지에 폭우가 와버려가지고 또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중에서 역시 미국의 연준 긴축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리스크 요게 네. 가장 그 부담인데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이건 결국은 시간의 문제예요. 공급망 병목 현상이 뭐 갑자기 해결됩니까? 뚝딱뚝딱 아니잖아요. 예. 이건 시간이 필요하다. 보통 이제 뭐 코로나 문제가 우리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에 완전히 좀 해결될 때까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한 연말 정도는 돼야 이거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어제 우리 시장에 쇼크를 줬던 건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삼성전자의 리포트가 너무 좋더라. 뭐 3분기 실적이 너무 좋더라. 이렇게 화려한 말과 함께 뭐 평가가 좋았었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왜 삼성전자 목표가를 상향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일주일 후에 어제 딱 보면은 목표가를 다 내려버렸어요. 오히려 상황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뭐 섹터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저는 스트레지스트로서 전체 상황을 볼 때 이 지금 삼성전자 그 목표가를 하향한 그 이유가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이 증권사의 리포트를 따온 겁니다. 제가 참고를 해야 되니까. 네. 82,000원부터 10만 원까지 있습니다. 다 목표가를 내린 상태에서 이 목표가예요. 어제 6군데 그 내렸다는 곳에 다 이유인가요? 그렇죠. 여기 이유예요. 하향 이유를 보시면은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 코스트 비용 비용 부담 증가했다. 매크로 부담도 있다. 글로벌 전체 리스크가 커졌다는 거죠. 디램 가격 하락. 3분기 컨센서스가 우리 기준을 못 미쳤다. 4분기도 아마 그럴 것이다. 또 IT 공급망 차질 연장, 반도체 가격 하락 등등등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향 이유가 없어지면 삼성전자 올라가겠네요. 이 정답이죠. 생각해보면 그러면 인플레이션 완화되고 물류비 완화되고 미중 갈등 완화되고 환율 진정되고 메모리 가격 안정되고 반도체 업황 돌아서고 중국 전력난 해결되고 언제요? 이거예요. 이거 보고 감이 오십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수많은 것들, 이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올린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표현을 예를 좀 드는데 뭐냐면 우리가 낚시를 가잖아요. 고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싯대를 딱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뭘 봅니까? 딱 보는 게 찌만 보잖아요. 던져놓고 물속에 들어가서 수초가 어떻게 움직이고 물 온도가 어떻게 되고 물고기가 몇 마리 그거 안 보잖아요. 우리. 시그널을 본다는 건가요? 그렇죠. 찌만 봐야 돼요. 그럼 지금 삼성전자의 찌가 뭐가 될 것인가? 지금 8만 원, 9만 원에 물려 있으신 분들이 뭘 보고 판단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도 지금 어려워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는. 그림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와 연동이 되는가를 가만히 보시면은 결국은 외국인이에요. 찌는 외국인이군요. 그렇죠. 외국인 수급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부터 계속 그래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IT의 대표주기도 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주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거 2020년부터 올해까지 놓고 수급을 보시면은 거의 정확하게 외국인 수급과 일치를 해요. 단 한 번 일치 안 한 적이 있습니다. 96,800원 고점 때릴 때. 이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 샀어요. 맞아요. 네. 요때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거의 방향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7만 원까지 깨가지고 6만 전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매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격은 시그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돌았을 때 어제 1,100만 주 팔았던가요? 외국인들이 더 많이 팔았거든요. 외국인이 돌았을 때 한번 같이 사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뭐 9만 원, 8만 원 가지고 계신 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건 뭐 좀 흔해 빠진 얘기인데 의미가 없다.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저는 지금도 삼성전자를 개인적으로 볼 때는 들고 있을 생각이 별로 없어요. 네. 만약에 여러분께서 삼성전자를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을 사서 먹을 자신이 있으면 파십시오. 전 그게 정답이라고 봐요. 그 자신이 없으면 그냥 들고 있는 게 낫다. 괜히 이거 팔고 딴 데 가서 더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바에야 들고 있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이제 뭐 지난 거니까 교훈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주가를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앞으로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 사실은 우리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포트폴리오에도 삼성전자를 한 2번인가 편입했어요. 근데 저는 기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8만 원 깨지면 무조건 날린다고. 우리 지난번에 예전에 8만 원 넣었다가 바로 깨지면서 다 날렸거든요. 그리고 이정 회장 그때 우리 가스빵 나올 때 그때 또 살짝 제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주가 안 올라갔죠. 네. 바로 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른 종목도 그렇고 반드시 기준점을 정해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전략으로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건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살짝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종목에 목숨 걸지 말자. 지금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삼성전자의 찌가 외국인 수급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결국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설 때가 삼성전자를 다시 볼 수 있는 걸 고려할 때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죠. 사실 9월 달 보면 외국인이 쭉 매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7만 6천 북에서 멈춰줬기 때문에 네. 그때 매수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이 도로 다 팔았잖아요. 같이 파셔야죠. 계속 그 외국인 수급을 추종을 하면서 네.
기준점을 정하시든지 아니면 외국인 매수를 추종하든지. 근데 사실 외국인 매수도 제가 들어갈 때 들어갔어요. 같은 걸 보고 들어간 거예요. 외국인이랑 똑같이 해야 아, 된다는 그럼 거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코스닥도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 보시면 하루 팔고 하루 사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외국인이 한 명이라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국인도 몰라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외국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를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이 누가 있습니까? 기관 투자자는 솔직히 지금 괴멸된 상태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피크 쳤잖아요. 지금 그럼 누가 들어올리겠어요? 돈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외국인밖에 없다고요. 결국은 해서 정답은 그쪽에 찾을 수밖에 없고 외국인도 관심 없는 종목에 대해서 너무 한 종목에 목숨을 걸지 말자 그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비중 뭐 제가 뭐 10년, 20년 가져가겠다 그러면 롱텀만에 가져간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 중단기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너무 많은 비중을 가져가지 말자.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돌아섰을 때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답이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전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환율도 부담스럽죠 지금. 예, 이건 뭐 계속 보여드리는 건데 원달러 환율 보시면 답답하죠. 외국인 수급과 맞물려 들어가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1200까지 터치를 했거든요. 지금 뭐 1년 내 최고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지금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환율 때문에 안 좋고 외국인 때문에 환율이 안 좋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대할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좀 보여드리는데 지난주에도 똑같은 걸 보여드렸잖아요. 추세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우상마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세를 쫓아야 돼요. 절대 시장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게 첫 번째 전략 자체가 되겠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격을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2,900포인트가 바닥인지 뭐 3,000이 바닥인지 2,800이 바닥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눌림목 매수 뭐 그러는데 눌림목은 지나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보고 들어간 게 맞기 때문에 지난주 제가 코스피 지수 최소 한두 달 정도의 과정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의 시간이 돼야 아마 바닥이 보일 겁니다.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을 사는 게 아니고 시간을 사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특히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전략상 그거예요. 지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걸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결정해야 돼요. 지수보다도. 그거 결정해서 가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어떤 바닥을 예단을 할 수가 없고 수급과 환율이 언제쯤 안정을 찾아서 지수도 안정을 찾는지에 대한 그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종목들 괜찮은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가만히 있는 게 관망이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쳐낼 거 쳐내고 집중할 곳에 집중하자. 아니, 근데 그럼요. 손실을 보면 쳐내기가 쉽지 않고 지금 자리에서 쳐내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늦은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은 조금 애매합니다. 예, 이거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종목 상담 받을 때 저는 가격을 안 봐요. 아, 제가 삼성전자를 제가 뭐 8만 원에 샀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저는 가격을 안 봐요. 왜냐하면 그분의 매수가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누가 그런 걸 봐줍니까?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내 종목이 급등한 종목도 있을 거고 급락 나온 종목도 있는데 그건 다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이 종목들이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과거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 손해봤던 먹었던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관심 종목으로 보여드리는 종목이 썰렁하잖아요. 일단 제가 다 쳐낸 거예요 지금. 네. 예, 이탈한 종목을 다 쳐내고 지금. 와, 쳐낼 거 쳐내자라고 근데 진짜 쳐내셨네요. 아 이거 이미 지난주에 다 쳐낸 겁니다. 네네네. 계속 쳐내왔던 네. 거예요. 아무리 급등한 종목이라도 급락한 종목이라도 기존점 이탈하면 다 쳐낸 겁니다. 여기 IT가 아예 없잖아요 지금. 요게 현실이거든요. 그나마 살아남은 게 지금 뭐 코로나 관련주, 경기민감주에서 KB금융, 요건 지지난주에 집어넣었죠. 성장주, 그다음에 또 뭐 콘텐츠 관련주 요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종목들 가려내는 기준 중에 하나로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이 종목들 중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이 종목 중에서 향후 6개월이나 1년 후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저는 그걸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려지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 회복주, 뭐 SM 하이브, 호텔 신라 모두 투어 보시면은 모두 투어 지금 실적이 꽝입니다만은 향후 6개월, 1년 후의 실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이런 종목군으로 저는 베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캐파 관련주, 뭐 SM 하이브 지금 뭐 이미 더블난 종목인데 조정 나온 대로 어떻습니까? 문제는 오르지도 못하고 빠지는 놈이 문제예요. 네. 이런 종목 전혀 문제 없는 겁니다. 지금 조정을 저는 기회를 좀 활용하자는 말씀을 여전히 드리겠고, 왜냐하면 성장하는 쪽이 없잖아요. 지금 이걸 팔고 살만한 게 있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가 돼 있고, 현금 비중은 제가 10에서 30 말씀드리는데 수익 안 나시는 분들은 더 많은 비중 만들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닥 확인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현금 비중은 필요한 거고, 특히 매매에 능하지 못하신 분들은 현금 비중은 더 많아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이 중에 제가 대주전자 재료, 어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네. 12 발행한답니다. LG화학이 어제 급등이 나왔죠. 그거는 이제 뭐 관련해서 리콜 관련 비용. 네. 근데 문제가 리콜 관련 비용 발표한 걸 보니까 조금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요. 1조 4천억이냐, 뭐 2조냐 있는데, 요건 약간의 어떤 그 의견 통일이 좀 있어야 될까. 언론 쪽에서 최대와 최소치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그래서 예전에 7, 8월에 추정했던 거하고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뭐 1조든 2조든 간에 그게 나오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그러면 LG화학이나 우리나라 셀 업체들이 뭐 실력이 꽝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업력이 10년, 20년 된 애들이 불이 나는데 지금 새로 하겠다는 애들이 과연 불이 안 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불이 나고 아쉬운 점 있겠지만은, 충남금 사건은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우리 셀 업체들을 버리고 딴 데 갈 곳이 없는 게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대주전자 재료가 어제 12 발행을 했거든요. 한 800억 정도를 조달했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하겠는가? 근데 이거 들어간 그 펀드를 보면은, 이 들어간 펀드가 재밌는 게 여기 대주전자가 여기 들어간 쪽을 보면은 IMM 크레딧 솔루션인데 5천억 펀딩을 해서 그 중에 지금 한 800억 정도가 대주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안에 펀딩한 자금을 보면은 LG화학이 1,500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결국은 예전에 나왔던 얘기, LG화학이 대주전자에 간접 지분 투자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대주의 가능성을 본 거죠. 음극 산화제지 않습니까? 산화 보조제잖아요. 그게 지금 성장성이 내년까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물량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은 대주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LG화학에 묶이지 않았다. LG화학이 인수를 했다면 다른 쪽에 납품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주는 다른 쪽에 납품할 수 있는 공급도 열렸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 양쪽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말씀드리고. 왜 고점에서 이렇게 음봉 나오면 무섭거든요. 무섭죠. 근데 계속 그 조정이 매수 기회라는 거네요. 아니, 그럼요. 대신에 내일 당장, 오늘 당장이 오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내년에 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제가 보기에는 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롱터마에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그러면 최근에 뭐 한 달 만에 더블 났는데 조정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네.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조정이 들어오면은 한 내년 상반기까지 2차전지 관련주들은 관심 있게 계속 가져가도 되겠다. 어제 콘텐츠 관련주 박살났죠. 그건 너무 보지 마시고 확실한 차기작이 있는 종목들은 롱텀하게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도 됩니다. 그런 좀 롱텀한 관점이 지금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업종 내에서도 조금 더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네, 관심 종목들에 대한 리뷰 들어봤습니다. 진짜 전략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창 김우식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